예, 안녕하세요. 예, 화요일 날 보는 게 오래간만이네요. 그렇죠? 예. 자, 우리 오늘은 지난 시간에 했던 78페이지부터 이제 계속 하시면 되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광역 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을 공부했고요. 오늘부터 나가는 여기 자료는요. 일단 가로 안에 써역기, 그 다음에 OX 이렇게 섞어가지고 처음부터 이 정도 분량이면 이제 지쳐서 공부를 안 할 얘기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5월 달부터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왜? 더 이상 이제 너무 깊이 들어왔기 때문에 돌아갈 데가 없어. 예. 공인중개사 공부한 지가 이제 꽤 됐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제 돌아갈 데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 2장씩 나갑니다. 2장씩. 그래서 전에는 이제 간단하게 뭐 OX 문제에다가 이제 객관식 문제 좀 풀다가 이제는 중요한 지문들, 시험에 자주 나오는 지문들은요, 그 가로친 부분을 반드시 외워야 돼요. 이제 시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로 안에서 역시 OX 문제. 그래서 이거 하다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또 정리가 또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다음 주나 이제 그 다음 주 되면은 난이도를 조금 더 올릴 거예요. 계속 난이도 올린다고 해서 시험에 안 나오는 거 올리는 게 아니라 나오는 데서 조금 더 난이도를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잘 정리 모아놨다가 복습할 때 한 번씩 또 풀어보면은 다 정리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복습할 때 자기가 봤던 것들 다시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예. 가끔 가다 보면 한 7월달, 6월달, 7월달 되면은 우리 학생들 보면은 과목당 문제집 한 2권씩, 뭐 3권씩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디 서점에 가가지고, 예. 그 어느 세월에 그걸 다 피겠습니까? 다 풀겠습니까? 그거 다 비고 자지, 다. 그거 자는 거지. 그거 자는 거지. 그래서 이 책만 수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서울 시내 학원을 돌면서 모의고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다 수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쌓아놓고 또 안 풀어보지, 당연히. 예. 종이만 이렇게 모으시는데 뭐 넉마주의도 아니고 종이만 모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우리 학원에서 주는 그 자료하고 책하고 이것만 해도 수석해요. 수석 합격해. 예, 이렇게 합니다. 저기 지방에 있는 그 수험생들은요 항상 자료도 부족하고 예, 수험 정보도 부족하고 그런 상태에서도 오로지 수험생들의 그 노력으로 때워. 예, 선생님들도 그 동네 선생님들이시고 예. 그 전 합격생들 이런 예. 중개사 시험 몇 년 전 합격한 학생이 이제 후배들을 가르치고 말이야. 예. 그런데도 합격률이 좋아. 그럼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겠습니까? 그분들은요. 예. 근데 여러분들은 조금만 하시면 될 텐데 그 조금만 하기 힘들어. 다른 거는 제가 다 괜찮은데 하여튼 결석하지 않고 나와만 주면은 또 이제 피치 못할 사람이 결석하면요 바로 그 주에 한 주만 미루면 그 주에 동영상을 따라오셔야 돼요. 그것만 잘해 주시면은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요. 예. 우리는 현재 그 마라톤을 뛰는 거거든요. 마라톤 뛰다 보면 중간에 막 숨이 차가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막 생기는 겁니다. 그때 옆에서 누가 이렇게 물 한 잔 주고 조금 이렇게 밀어주고 그러면 또 가요. 예. 그 상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저앉는 사람하고 끝까지 가는 사람은요 정신력도 차이가 있지만 자기가 항상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학원에 나와 자극을 받거든요. 동영상으로 자극받는 사람은 진짜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 책 쓸 때 보면은 그 그림 그리려고 포토샵 공부하느라고 세상에 내가 진짜 그 포토샵을 갖다 이 법대생 공부하려니까 이 개념이 안 잡히는 거예요. 동영상을 이렇게 보는데 한 30분 보다 보면 의식을 잃어. 동영상으로. 컴퓨터 모니터 이마를 대고 있어 이렇게. 이렇게. 야, 동영상 보는 게 그렇게 고문이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또 가. 또 보려고 그러면 또 전화가 와. 또 전화를 해야 되지. 카톡도 하나 날려야 되지. 예? 또 하다 보면 또 목이 말라. 공부도 별로 안 했는데. 뭘 마셔야지. 그래서 하여튼 그 진도 나가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학원 일단 오시면은 졸면 내가 깨워주잖아. 졸면 내가. 예? 깨워주고. 그 다음에 하나씩 외우고. 잠시 의식을 차렸을 때 시험 나올 거 하나씩 머릿속에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1년을 쌓게 되면은요. 여러분 정상적인 학생이라면은 시험에 붙을 수밖에 없다. 붙을 수밖에. 예, 붙을 수밖에. 정상이 아니야? 예, 출석하시면 정상인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5월 달이 위험한 달이야. 예.
노는 날도 많고 이렇게 행사가 이렇게 많아. 행사가. 예? 행사가. 저 같은 경우는 어저께도 저희 이제 부모님 그 제사 지냈거든요. 저희 이 5월 달이 우리 돌아가신 부모님 다 5월 달에 돌아가시고 부모님 두 분 다. 그다음에 집안 식구들 생일도 다 5월 달에 있어요. 저만 빼놓고. 예, 그러다 보니까 5월 달은 무슨 행사 주간인 것 같아요. 행사 주간. 예. 그 요즘에 제가 또 이제 물리치료 받으라고 병원도 다녀야 되지. 그러니까 이 5월 달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요, 여러분요. 그래서 5월 달을 갖다 잘 넘기셔야 됩니다. 잘 넘기시고. 그럼 6월 달 되면 또 더워지거든. 또 잘 넘겨야 돼. 7, 8월 달 하면은 유혹이 많아져. 유혹이. 예, 그래서 이 공부는 중개사 시험은 공부만 잘하는 사람 뽑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생활 습관도 좋고 성실한 사람을 뽑는 것 같아요. 종합 평가하는 거, 종합 예술이지. 예. 예. 자, 우리 오늘 거기 78페이지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 제안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의 입안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 결정 절차에서 절대 우리 주민은 입안을 갖다가 할 수가 없어요. 입안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그 절차를 하나 딱 그려놓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절차.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 결정 절차가 있었어요.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 결정 절차. 입안하고 결정하는 입안 결정 절차가 있었습니다. 요 입안 결정을 합쳐서 수립이라고 하죠. 수립.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 결정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은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6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6가지는 입안하고 결정 절차를 거친다. 제일 먼저 할 것이 요 기초조사였죠. 조사입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기초조사입니다. 기초조사. 그래서 요 기초조사는 광역도시계획에 규정된 것을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할 때 다시 준용을 하고요. 요 기초조사 할 때는 플러스해서 더해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기초조사에다가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 이렇게. 그래서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 등을 다 거쳐서 도시군 관리 계획안을 만들고요. 도시군 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두 갈래로 이제 의견을 듣게 됩니다. 먼저 지역 주민의 의견 청취를 한다 그랬죠. 주민의 의견 청취. 주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주민의 의견 청취. 주민의 의견 청취는요. 요거는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조례로 정하고 주민의 의견 청취 끝나고 나면은 이제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해요. 지방의회의 의견을 이렇게 청취하게 됩니다. 지방의 의견 청취. 이렇게. 여기 다 끝나고 나면 도시군 관리 계획안을 만듭니다.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안을 만드는 것을 입안이라 그래요. 입안을 한다는 거죠. 계획안을 정하고 입안한 것을 그렇게 하자고 확정하는 것을 결정이라 그러죠. 결정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절차 2가지가 있었어요. 협의와 심의. 그래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협의와 심의가 있습니다. 협의와 그다음에 심의. 그래서 협의 심의를 거쳐서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고 고시하는 거죠. 그다음에 결정권자가 결정하고 이것을 다시 고시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 결정 절차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입안을 하기 위해서 이 들어가는 것이 요 앞에가 바로 뭐가 들어가냐면 주민의 입안 제한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민의 입안 제한이 들어가는 겁니다. 입안 제한. 그렇죠? 주민의 입안 제한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주민의 입안 제한. 그리고 주민의 입안 제한에서는요, 요때 요 주민에는 이해관계자를 포함합니다. 이해관계자 포함. 이해관계가 있으면은 주민이 아니라도 입안을 해달라고 제안을 할 수가 있다. 이때 이해관계자는 실제로 찾아보면은 거의 다 건설회사라든가 시행사예요. 예. 건설회사나 시행사입니다. 거의 다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주민. 이해관계자로서 입안 제한. 저도 예전에 입안을 제안해봤어요. 저는 예전에 그 리치 회사 만들어가지고 리치 회사 제가 임원으로서 요 입안 제한하는 거 만들어 기반 시설에 설치하고 지구 단위 계획 입안 제한 소리 만들어봤습니다. 예. 근데 거절당했습니다. 용인시에서 입안 제한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저기 주민의 입안 제한 78피 밑에 나오죠. 주민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 거기 입안할 수 있는 자라고 돼 있죠. 입안할 수 있는 자가 그 지난 시간에 입안권자가 원칙이 6명이었잖아요. 그렇죠? 원칙이 6명 시장 군수였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6명이었고요. 우리 예외적인 입안권자가 국토부 장관하고 도지사였잖아요. 그렇죠? 국토부 장관하고 도지사. 국토부 장관 입안할 수 있는 경우가 3가지. 도지사 입안할 수 있는 경우가 2가지였거든요. 그러면 예전에는요. 요 원칙적인 입안권자한테만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었거든. 근데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입안할 수 있는 자, 즉 입안권자에게 제한할 수 있도록 바뀐 거예요. 입안할 수 있는 자. 그래가지고 거기 입안할 수 있는 자니까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한테도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입안을 제한할 때는 제안서에 첨부하는 게 있죠. 도시군 관리 계획도서와 계획 설명서를 첨부해야 된다. 원래 도시군 관리 계획도서와 계획 설명서는요, 입안권자가 작성하는 거예요. 원래 입안권자가 작성하는데 입안을 제한하는 자에게 이것을 첨부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입안권자 자기는 거저 써먹겠다 그런 뜻이죠. 예, 첨부하는 거. 그 다음에 입안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가 원래 박스 안에 1번하고 2번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매년 시험 문제를 딱 받으면은 박스 안에 1번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하고 2번 지구 단위 계획하고 이것이 번갈아 가면서 지문에 한 번씩 나왔어요. 그래서 짝수의 때는 1번, 홀수의 때는 2번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이제 작년에 3번에 동그라미 1이 생겨버렸어. 작년에 3번에 동그라미 1번.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변경. 이게 생겨버린 거예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해 주세요. 변경해서 지정해 주세요. 그러다가 이제 올해 신설된 게 동그라미 2번 하나 더 신설됐어요. 이거는 뭐냐 그러면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를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 동네에 만약에 경관지구가 지정이 돼 있대. 이 경관지구를 좀 없애고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해 주세요. 이걸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민이. 예. 그래서 우리 용도지구는 요즘에 말이죠. 필요 없는 용도지구 많다고 없애자고 그러고 그거 없애면은 그것을 누가 대신하는가?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신하자. 이게 현재 하나의 그 정부의 그 정책의 정책. 그러면 지금 요 1, 2, 3이 쭉 나왔는데 요 3가지가 다 뭐냐 그러면은 주민의 생활에 밀접한 것에 대해서 주민이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의 생활에서 밀접한 거. 그러면 1, 2, 3번은 다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에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1번은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2번은 지구 단위 계획, 3번은 용도 지구잖아 둘 다. 그렇죠? 용도 지구 관련되니까
다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이 나오는 것 중에서 주민의 생활과 관련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건데 주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게 뭐냐 그러면요. 사실은 용도 지역이야. 용도 지역이나 지구나 구역이라고요. 근데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인데 지구 중에서는 일부를 제한할 수가 있지. 그렇죠? 용도 지구 중에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 지구. 이건 제한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주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게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인데 지구 중에서 요 두 개는 놔뒀고 용도 지역이나 용도 구역은 절대로 제한을 못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출제하는 교수님이라면은 자기가 쓰고 싶은 것이 뭐냐 그러면 용도 지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X. 용도 지역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X. 이게 이제 1순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용도 지역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X. 예. X. 절대 제한 못하죠. 예. 그래서 제가 요걸 계속 시험에 내시는 교수님이 계셔가지고 요걸 갖다가 시험 보기 전에 이제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했는데 기출 문제 보면은 여기 나와 있어. 용도 구역, 개발 제한 구역 지정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X. 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분 요거 용도 지역을 내시던 분인데 왜 용도 구역을 바꿨는가 봤더니 제가 동영상 강의하는 걸 들으신 거야. 학생한테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빌려가지고. 여러분들은 진짜 대단한 겁니다. 저 지방에 있는 우리 그 부동산학과에서는 졸업할 때까지 중개사 자격증 따는 게 목표예요. 졸업할 때까지. 그래서 2년제 부동산학과에서는 1학년 때 1차 시험 합격, 2학년 때 2차 시험 합격. 1차 붙으면 플랜카드 걸어줘. 학교 건물 앞 걸어줍니다. 이렇게요. 예. 근데 우리는 하도 합격자가 흔해가지고 플랜카드건 뭐고 안 걸어줘. 예. 그래서 지금 중개사 시험 이거 국가고시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요즘에 젊은 학생들 많이 응시합니다. 학교 학생들 보면은 다 부동산학과 학생들이에요. 예, 기본도로 따는데 근데 학교 학생들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충청도에 있는 모 대학교가 있는데 이름을 말하면 안 됩니다. 예, 학생들 전원 다 떨어지고 정문 옆에 있는 슈퍼마켓 아줌마 붙었어요. 그게 벌써 오래전 얘기입니다. 한 6년, 7년 됐나? 한참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의 그 학장님, 부동산학과 그 학장님을 제가 만났는데 그 학장님께서 서울에 이제 전임 교수들 구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려고. 난리 난 거지. 학과의 존폐 위기예요. 여러분이라면은 부동산학과 학생이 한 명도 못 붙어 중개사. 그러면 그 부동산학과 입학하시겠어? 예. 존립의 문제지. 근데 이게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정문 옆에 있는 슈퍼마켓 아주머니께서 동영상으로 공부에 합격을 하신 거예요. 그럼 그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과가요. 예. 그래서 지방 같은 데는 합격자 굉장히 드물어요. 여러분 지방에서는요. 여러분들은 온천지가 다 합격생들이지만 지방엔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지방은. 예. 그래서 그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수업 끝나고 도망갈 거에 대비해서 예. 대형 스크린에다가 동영상을 틀어놓고 뒤에서 지키고 있어 보라고.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요거 시험에 나온다고 가르치는 걸 보고 요걸 내버린 거예요. 구역을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으로 나온 적도 있고 용도 구역 틀리게 나온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생활에 가장 밀접한 것을 입안해달라고 제안하는데 실제로 가장 밀접한 게 용도 지역이에요. 만약에 내 땅이 농림 지역이었는데 용도 지역을 도시 지역을 변경해달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중요해. 그렇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예. 틀린 지문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번 달에는 외우라는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래서 2번은 제가 이제 각종 학회에 한 번씩 다 가서 돌아보고 분위기상 외워야 될 것 같으면 그때 한 줄 정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근데 지금은 하나 체크할 것이 1번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은 요건 중에 면적이 1번 있죠.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미만. 그거는 의미가 있어요. 그거 하나 체크해 놓으시고요. 그러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왜 지정을 입안을 해달라고 제한할 수 있냐 그러면요. 주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용도지구.
그러면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것이 중에서는 행위 제한을 완화시키는 용도지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행위 제한을 완화시키는 용도지구는 두 개가 있어요. 취락지구하고 개발진흥지구예요. 그러면 취락지구와 개발진흥지구인데 취락지구는 제한한다고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은요. 근데 여기 개발진흥지구 중에서요. 가장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진흥지구가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예요. 공단 들어 쓰는 거예요. 공장하고 유통시설. 그러니까 공장하고 유통시설 들어 쓰는 게요. 고용 증진의 최고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제한하기 때는 그 규모가 최소한 1번은 돼야 된다는 거죠. 1번. 예. 그 다음에 이제 3번, 동그라미 3번. 이것도 제가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것도 가르쳐야 되는가. 왜? 더 많은 걸 넣으려고 그러면요. 한쪽 머리로 밀어 넣으면 반대쪽으로 빠져나오는 게 있거든. 예? 이쪽 밀어 넣으면 반대로 뭐 빠져나온다고. 예. 근데 요거는, 이해는 필요하고 하나는 외워주셔야 되는 게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입안을 제한해야 되는 거. 이게 2년 전에 신설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냥 무턱대고 입안 제한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입안을 제한할 수 있대. 국공유지는 제외입니다. 국공유지를 뺀 사유지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밑에 나오는 비율대로 받아야 되는데 1번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제한의 경우는 자 이쪽에 도로 설치를 입안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예? 건설에서 와서 이쪽에 도로 설치를 입안해 달라는 거예요. 지자체장한테. 그러면 그 도로가 지나갈 땅 토지 소유자 5분의 4, 토지 면적 5분의 4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돼요. 5분의 3면 80%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 토지의 소유자면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내 땅 위로 도로 지나간다는데 동의해 주시겠어? 안 해주죠. 그럼 실제로 어떻게 해야 돼? 실무적으로는. 그 땅을 사야 돼. 자기가. 그러면 땅 주인은요. 싸게 팔아? 비싸게 팔지. 그래서 결국에는요. 그 땅을 갖다가 사거나 사겠다고 약속을 다 하고 나서 동의서를 받는 수밖에 없죠. 이래야지만 실질적으로 입안을 제한하는 게 돼요. 근데 그전에는 보세요. 만약에 건설회사가 도로 설치 입안을 제한했잖아요. 제한을 받고 지자체장이 도로 설치 입안을 해줬는데 토지 소유자들이 우리 안 돼 하고 들어 누워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누가 다 책임을 져? 지자체장이 골치 아프거든요. 그래서 2년 전에 이 조문을 집어넣은 거예요. 입안 제한할 때 이렇게 동의를 받아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5분의 4. 토지 면적 5분의 4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라.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할 때. 자, 근데 거기 박스 안에 2번은 뭐냐면 이제 그것을 뺀 나머지 입안 제한은 다 3분의 2 이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그럼 여러분들 5분의 4가 커요? 3분의 2가 커요? 가끔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5분의 4가 더 커요. 예. 오늘 처음 하시는 분도 계실 거야. 자기인데 안 웃으면은 또 오해받을까 봐 같이 웃고 있어. 아니, 가끔 가다 저도 헷갈릴 때 있다니까요. 살다 보니 저도 막 헷갈릴 때가 있어. 예.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겨주시고요. 예. 이게 80페이지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이라고 나오죠. 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 제안을 반영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칠 수 있다. 자문을 거칠 수 있다. 그 심의보다 정도 약한 게 자문이에요. 자문을 거칠 수 있다. 예. 동그라미 2번은요. 제안서에 첨부된 도시군 관리 계획 도서와 계획 설명서를 입안에 활용할 수 있다. 거저 써먹을 수 있다는 거지. 거저 써먹을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거저 써먹는 거. 그 여러분들 왜 5월 달에 되면 신춘 문예 같은 거 막 응모하잖아요. 그때 보면은 제출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는다. 막 써 있거든요. 거기 써먹겠다는 거야.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처리 결과 통보가 45일 내에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5일 내.
이거 시험에 60일로 나옵니다. 왜 60일 나올까? 옛날에 60일이었거든. 예. 60일짜리가 워낙 많아요. 예. 그래서 이거 45일로 줄어들었고,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1회 한해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30일 연장할 수 있다. 우리 시험 범위에서요, 연장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실제 시험장에 가면 여러분들은 40문제 중에서 한 2문제 정도가 연장이 나와요. 연장. 톱이나 망치가 아니야. 기간을 늘린다는 뜻이야. 연장. 우리가 지금까지 시험 문제 연장이 가장 많이 나온 게 어디서 나왔을까 한번. 연장이 가장 많이 나왔던 데가 어딜까요? 연장. 예? 거기? 아니야. 거기면 내가 왜 물어봐. 여기면은. 눈치가 있어야지. 예. 연장이 가장 많이 나온 게 어딜까? 예. 힌트. 건축법이야. 건축법. 예. 앞에가 건축자로 시작해. 끝에가 제한으로 끝나. 어디야? 야, 이거 너무하네. 그래, 건축자로 시작하고 제한으로 끝나. 건축자. 예. 자, 어디냐 그러면요. 481페이지 한번 펴보겠습니다. 기본서 잘라서 다니는 사람들 못 찾아. 그렇죠? 481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8번에 건축허가 제한이라 나오죠? 거기 보면 국토부 장관이 제한하는 거 있고, 다음 페이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제한하는 거 있죠? 가로 3번에 제한의 방법이 있죠? 제한하는 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연장할 수 있지. 1회 안에서 1년 이내. 밑줄 잘 쳐 있고 체크 잘 돼 있지. 본인 필적 맞아요. 예, 이게 최다 출제야. 최다 출제. 연장 중에서는 최다. 그럼 연장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이 나온 게 있어요. 국토계획법이 있어. 앞에 자가 개발행위로 시작하고 끝에가 제한으로 끝나. 맞춰봐 어딘지. 끝에가 처음이 개발행위로 끝나고 시작하고 끝에가 제한으로 끝난다니까. 몇 페이지가 찾아보세요. (163페이지를) 펴보세요. 163페이지. 163페이지 보니까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라고 나오죠. 그 박스 안에 제한 사유 1번부터 5번까지 있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1, 2, 3번은 3년간, 1회에 3년간, 4번, 5번은 1회에 한해서 2년 이내 연장할 수 있다. 최장 5년에 해당되는 것이 3, 4, 5번 있죠. 그러니까 1, 2번은 3년, 3, 4, 5번은 5년. 예. 체크도 잘 해놨네, 아주 뭐 그냥. 예? 그렇죠? 잘 해놨어. 그래서 1번, 2번은 3년, 3, 4, 5번은 3년 플러스 2년, 최장 5년이었죠. 이게 두 번째로 많이 나죠, 연장. 이거 말고도 연장 많이 나요, 연장. 예. 그래서 일단 나올 때마다 연장을 계속 체크하셔야 돼. 매년 연장이 한 2문제 정도가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책에다 공부를 다 해놓은 거 난 다음에 이번 달은 진도 나가면서 뒤에 나온 거하고 관련시킬 건 다 찾아볼 거예요. 책표에 넣은 거 다 찾아보고 체크하고. 이래서 서로 연관을 시켜서 공부를 해놔야 됩니다. 예. 자, 다시 79페이지, 80페이지 보시면 처리 결과 통보. 예. 그래서 45일 이내에 반영 여부를 통보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1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여기는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나오잖아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 연장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 불가피한 사정. 나는 부득이한 거하고 불가피한 사정은 구별을 못하겠어. 불가피한 사정. 어디서 나올까? 도시개발법에서 나와. 도시개발법 찾아보겠습니다. 불가피한 사정. 불가피한 사유. 자, 어디를 보시냐 그러면 260페이지 260페이지 동그라미 3번을 보면은
260페이지 동그라미 3번을 보면 뭔가 표시가 돼 있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했을 때 제한 내용의 수용 여부를 1개월 내 제한자에게 통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1개월 범위에서 통보기간 연장할 수 있다. 표시 잘 돼 있네. 그렇죠? 잘 돼 있어. 자기 필적이 맞아요. 잘 돼 있어요. 예. 다시 이제 앞으로 오시고. 예. 어떻게 나는 이걸 다 외우고 있지? 예. 내 스스로 감동받아 나는. 예. 근데 학원에 오면은 기억이 나요. 집에서는 전 기억이 안 납니다. 학원에만 오면은. 자, 다시 우리 80페이지 보시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씩 다 이제 앞으로 체크할 거예요. 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요. 체크를 해놔야 돼요. 자, 가로 4번에 이제 여기 비용 부담이 나옵니다. 80페이지에. 이 비용 부담이 시험에 한 4번 나왔는데요.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해서 제한된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결정에 필요한 비용에 자, 입안하고 결정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고 절대로 사업 비용이 아니야. 공사비도 아니야. 예. 입안하고 결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뭐 각종 뭐 측량 비용 이런 게 주로 있겠죠. 그래서 입안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안자에게 부담시키면 그 건설회사가 부담을 하고 그 비용을 누구한테 전가시키나? 입주자들한테. 예. 근데 이거 시험을 왔다가 틀리게 어떻게 나왔냐면 비용의 전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 X. 그렇게 2번이나 틀린 지문, 옳은 지문으로 2번 나왔었고요. 자, 그다음 우리 81페이지에 그 기초조사 나오죠? 기초조사 하여야 한다. 근데 기초조사는 경미한 사항을 입안할 때는 생략할 수 있어요. 뭐 선생님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공부해야 되는가요? 하지 마세요. 예. 이걸 갖다가 이제 법 조문을 찾아가지고 법제처 들어 찾아서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보통 이게 말로가 안 좋았어요. 아직 나온 적 없고 시험에. 그럼 여러분들 나중에 일하실 때만 필요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을 포함하는데 동그라미 4번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 취약성 분석까지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개발이 끝나서 나대지가 없는 경우, 요 2개를 기억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도심지에 위치했다는 것은 도심지가 그냥 된 게 아니지. 언젠가는 기초조사 등을 다 거쳐서 도심지가 됐을 테니까 또 할 필요 없다. 생략할 수 있다. 나자는 벗을 나자예요. 나대지는 대지 위에 건물 없는 걸 나대지라 그래요. 나대지가 없다는 것은 건물을 다 지었다는 뜻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나대지가 없다. 건물을 다 지었다는 뜻이에요. 건물 그냥 지은 거 아니야. 기초조사 등을 언젠가는 거쳐서 다 지었을 것이다. 또 할 필요 없다. 생략할 수 있답니다. 예. 자, 주민의 의견 청취가 나오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입안할 때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예.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는요. 2개 이상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14일 이상 일반 열람이죠. 예. 자,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조례에 동그라미 쳐야겠죠? 82페이지 맨 위에 82페이지 맨 첫 번째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 예.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해서 시험에 나왔냐? 이거 기출문제 나왔어요. 왜 나왔냐 그러면은 우리가 원래 법에는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고 대통령령을 찾아보면 또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는 건데 이거는 법이야. 법에서 바로 조례로 정한다고 해놓은 거예요. 법에서 바로로. 예.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러 가는데요. 동네마다 분위기가 달라. 동네마다. 예. 동네마다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의견을 제시하세요. 그러면 바로 다음 날 오는 동네가 있는가 하면은 마지막 날 오는 동네가 있어요. 그래서 동네마다 이렇게 학풍이 다른 거예요. 학풍이 공부하는 것도요. 예.
제가 어렸을 때 저기 제일 먼저 강의했던 데가 충청남도였습니다. 대전이어서 대전. 그때는 서울에서는 강의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전에서 강의하다가 제가 이제 서울에 스카우트해서 왔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강의도 하고 이제 대전 강의도 할 텐데 대전에 강의하러 딱 갔는데 쉬는 시간에 제가 담배를 피려고 비상계단으로 나갔습니다. 비상계단. 주요 구조부가 아닙니다. 비상계단은 건축법상. 주요 구조부가 아닌 비상계단에 나갔는데 70대 한 중반쯤 된 어르신께서 담배를 피시다가 담배를 끄시는 거예요. 예. 선생님 앞에서 맞담배질하면 안 된다고. 예. 그랬더니 그 밑에 60대 후반, 60대 중반 다 불 끄고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미안해 나가지 못하는데 다음날 강의가 노량진 학원가 1번가의 노량진 강의였습니다. 20살 먹은 애가 담배불 빌려달라는 거예요. 쉬는 시간. 선생님한테. 진짜라니까요. 예. 야, 이렇게 학풍의 차이가 나지, 학풍에. 그래서 내가, 이 진짜 학풍의 차이가 나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대전에 갔었을 때는 세상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다 있는가 싶은 거예요. 그때가 13회 시험? 13회 때? 14회, 15회 때. KTX 뚫리기 전이야. 예, 뚫리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요즘에 대전도 서울에 물이 좀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이 도로가 뚫리는 바람, KTX 뚫리는 바람에. 그래서 동네마다 이 학풍이 다르기 때문에 뭘로 정하는 거예요? 조례로 정합니다. 조례로, 지자체 조례로. 예, 조례로 정해요. 예. 지금도 기억나는 게 대전에 거기 이제 건축과 공무원이셨다가 정년퇴직 1년 남기면은요, 그 퇴직 프로그램이 있대요. 그래서 1년 동안은 출근을 안 하고 네가 공부하고 싶은 거 뭐든지 공부하라는 학비를 대주고. 그래서 건축과 간부이신 분께서 1년 남겨놓고 중개사고는 온 거예요. 자기 이제 중개사 공부하겠다고. 다른 건 몰라도 건축법만큼은 자신 있다고 하신 건데. 그래서 건축법 시간에 그냥 대충 하시는 거예요. 쪽지 시험을 봤어. 10문제. 그분 두 개 맞췄어. 2개 맞췄어. 10개 중에 2개. 지금도 기억나요. 옆에 있는 누님 7개인가 맞췄어요. 작은. 예. 생전 건축법이랑 공부해 본 적 없지만 수없이 열심히 들었고 7문제, 2문제. 왜냐 그러면 그분 머릿속에는 조례만 있어요. 그렇잖아요. 대전시 조례만 있다고, 조례. 건축 조례. 우리 법에는 조례 안 나오죠. 법하고 시행령까지만 나오지. 예. 그래가지고 2개 마치고 옆에 있는 분들이 막 뭐라 그래. 평생 건축 마쳤다면서. 안 나와요, 학원에. 예. 자, 그래서 공부라는 것이 그래. 시험이라는 건 시험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시험으로. 자, 그래서 그거 체크해 놓으시고 조례로 정하고 의견서 제출 나오죠. 예. 의견이 있는 자는 의견서 제출. 처리 결과 통보는 60일 내. 여기서 60일이죠. 여기서 연장이란 말 안 나와요. 60일 내 처리 결과 통보. 그 다음에 재공고, 재열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송부해주고, 예. 그 다음에 주민의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것. 이런 것들은 주민의 의견 청취를 생략한다. 또 경미한 사항도 주민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그다음 우리 지방의회 의견 청취가 있습니다. 요거 끝나가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인데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대해서 지정 변경을 주민의 의견 청취를 거쳐야 돼요. 저기 시험에 몇 번 나왔어요.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야 되는 거.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지정 변경. 이거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중에서 83페이지 첫 번째 기역번,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지정 변경은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야 된다. 이거 하나만 계속 나왔거든. 니은번은 시험에 나온 적 없었지만 광역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지방의회 의견 청취 거쳐야 된다. 디귿번은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인데 모든 기반시설이 아니라 거기 박스에 나오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만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치는 건데요. A번부터 H번까지는 중요한 기반시설이고
그 다음에 화장장부터 수질오염 방지 시설은 혐오 시설인 기반 시설이에요. 그래서 중요하거나 혐오 시설에 대해서 지방의회 의견 정치를 거치는데요. 이거 시험에 박스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걸 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있잖아요. 요 구석진, 대통령령에 나오는 구석진 것들이 있죠. 시험에 계속 나오는 것 체크하니까 다음에 나올 만한 게 올해 아니면 내년에 이거예요. 차례가 이거예요. 그래서 구석진, 대통령령 중에 구석진 내용들을 갖다가 현재 차례로 내고 있거든요. 차례로. 근데 그 중에 지금 올해 아니면 내년이 이거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A번부터 N번까지가 있는데 N번이 수질오염 방지 시설까지 끝에까지 있는데 여기 예전에 있다가 없어진 게요. 골프장이 없어졌어요. 골프장은 거기 없어요. 옛날에는 골프장이 있었거든. 지금은 이제 골프장이 없어졌습니다. 골프장은 없고. 예전에 골프장이 지방의 의견 정치 대상이었는데 골프장이 없어져 가지고요. 지금은 골프장 설치할 때 지방의 의견 정치 없고 이게 없어지고 난 다음에 전국에 골프장이 난립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D번에 공원 나오죠? 공원. 자, 공원 설치할 때 지방의 의견 정치 거치는데 소공원하고 어린이 공원은 제외. 그렇죠? 어린이 공원은 왜 제외합니까? 얘네들 유권자가 아니잖아. 그렇죠? 애들은 가라. 제외. 예.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학교 중에 대학 나왔죠. 학교 중에 대학 나왔어. 그러면 초, 중, 고등학교 설치할 때는 지방의회 의견 정치를 거치지 않지만 대학교 설치할 때는 지방의회 의견 정치를 거쳐. 근데 우리가 어디선가 대학교가 나오면 안 되는 것이 있었지? 어디였어요? 기억이 안 나. 또 찾아둬야 돼. 나 진짜 성격 좋다. 진짜. 이 정도 되면 화낼 만도 한데. 진짜 성격 좋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래서 169페이지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있죠? 169페이지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 설치를 추가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 거 대학입니다. 대학은 추가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용어 정의에서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용어 정의에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추가 설치하는 거 아닌 것. 지난주 우리 용어 정의 설명드렸죠? 대학이다. 예. 다시 들어오시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대학인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건축물을 짓고 개발 행위를 해가지고 인구를 증가시키는 사람한테 추가로 설치하라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이 대학이다. 인구 늘어나도 초중고등학교는 추가로 설치가 필요하지만 대학은 그 대학교 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추가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대학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뒷부분에 화장장, 그렇죠? I번부터 수질오염 방지 시설까지 다 혐오 시설이니까 따로 기억하지 않아도 맞출 수 있겠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 우리 83페이지에 여기 판례가 있는데요. 도시군 관리계 위반 절차 상의하자. 제가 지난달까지는 이 판례에 대해서 제가 자세한 설명을 안 했어요. 왜? 법 조문 내용도 모르는데 판례 설명하면은요, 머리가 터져버리거든. 그래서 이 판례는 뭐냐 그러면, 이건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요 중대한, 또는 그리고 명백한 이 말을 쓰기도 해요. 중대한 하자. 그러니까 중대한 또는 중대 명백한 하자 이랬을 때는요. 이건 이제 무효가 되고요. 무효가 되고 그냥 하자는요. 취소 사유가 돼요. 여기 이제 판례인데요.
그래서 우리 그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할 때요, 입안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 그랬을 때는 무조건 무효가 되거나 무조건 취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중대한 하자 또는 중대 명백한 하자는 무효. 그냥 그런 말이 붙어 있지 않은 그냥 하자는요, 취소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학원의 학생이 저한테 이제 질문한 적이 있었는데, 지난달인가? 본인이 이제 어디서 공부했는데, 다른 학원에 공부하다가, 요거 입안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면 무효라고 배웠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게 아니라, 판례는 두 종류예요. 두 종류. 무조건 입안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무조건 무효가 아니라, 중대한 하자 또는 중대 명백한 하자라고 판례에 나오면은 무효고, 그냥 그런 말 없이 하자 그러면 취소 사유예요. 판례가 두 종류예요. 두 종류.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대법원에서 쓰는 판례에서 쓰는 문법이 있어. 뒤에다가 무효를 쓰기 위해서 앞에다가 먼저 끌고 나오는 단어가 중대한 하자 또는 중대 명백한 하자, 이 말을 끌고 나와요. 항상. 그래서 뒤에 무효를 쓰기 위해서, 어떤 절차상에 대해서 무효를 쓰기 위해서는 항상 앞에다 끌고 나오는 말이 중대한 하자 또는 중대 명백한 하자, 중대한 위법, 중대 명백한 위법, 이런 식으로 끌고 나온다고 앞에서. 그래서 항상 뒤에 무효가 나올 때 앞에 끌고 나오는 단어들, 이거 있다는 거죠.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하자. 예. 여기서의 하자는 그 위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민법에서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서는요, 그때 하자는 뭐예요? 하자 있는 의사표시. 예? 사기, 강박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는 다 고의 과실로 인해 생긴 거잖아요. 여기서 하자는 위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거하고는 틀리다고요. 예. 여기서 하자는 위법을 말한다. 불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불법하고 위법의 차이는 아십니까? 불법하고 위법의 차이. 불법하고 위법. 다 아시겠지만 말씀 안 하시는 거 아니야? 위법하고 불법의 차이. 이거 어떻게 차이가 나나? 위법하고 불법. 많이 쓰지 않아요? 위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불법이라고도 하고 많이 쓰시잖아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위와 불법의 차이. 위법은 법을 위반한 거고 불법은 법을 위반하지 않은 거야? 예? 그게 원래 요 위법하고 불법 가지고요. 법대에서는요 몇 날 며칠 공부해요. 위법하고 불법하고 위법은요 법질서 전체에 반하는 행위예요. 위법은 법질서 전체에 반하는 행위, 법질서 전체에 반하는 행위. 그리고는 양과 질의 차이가 없어. 양과 질의 차이가 없어. 예. 이건 불법은요, 예. 법령에 반하는 행위. 법령에 반하는 행위. 예. 법령에 반하는 행위. 그리고 양과 질의 차이가 있어요. 양과 질의 차이. 그래서 자 보세요. 우리 100원을 훔친 사람이 있고요. 예. 100만 원을 훔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100원 훔치는 사람보다 100만 원 훔치는 사람이 더 위법하다, 이렇게 말을 못해. 위법은 양과 질의 차이가 없어. 법질서 전체에 반했는가 반하지 않았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10원을 훔치던 10만 원을 훔치던 똑같이 위법한 거예요. 예, 양과 질 차이가 없어. 그런데 불법은요 양과 질의 차이가 있어. 그래서 100만 원을 훔친 게 100원 훔친 것보다 더 불법해. 그 여러분들 민법 시간에 불법행위 나오죠. 예, 그래서 위법에 대해서는 과실상계가 안 되지. 왜? 위법은 양과 질의 차이가 없잖아. 양과 질의 차이가 있어야 과실상계될 거 아니야. 그렇죠? 불법 행위는 뭐가 있어? 그래서 과실상계, 손익상계도 있지. 왜? 양과 질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나만 그렇게 공부했나? 예. 그냥 참고로 들어두세요. 예. 너무 앞서갔다, 우리 학생들. 예. 그래서 혹시나 의문을 품으실까봐 설명드렸어요. 의문을 품으실까봐. 예. 아무 생각이 없어요? 예. 괜찮아요. 예. 되게 이제 공부하시다가 나중에 합격하신 다음에 또 대학도 입학하시고 하신 분들 많아요. 더 공부하고 싶다고. 예. 하다 보니까 공부 많이 필요하거든. 예.
그래서 이제 그거 설명을 드렸고요. 이 결정 부분은 잠시만 쉬었다 계속하겠습니다. 칠판 지우지 마시고요.